물 이렇게 마셔라. 현대인의 70%는 이것. 커피가 주범이다. 무엇일까요? 커피가 주범이면 알겠어요. 뭐요?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 아니면 이제 시럽 넣으니까 단맛 중독. 단맛 중독. 네. 저는 불면증일 것 같아요. 불면증 커피가 주범입니다. 아, 근데 정답은 만성 탈수. 탈수. 아, 이게 커피가 주범이에요, 교수님? 네, 오늘 MC 두 분 아침에 혹시 커피로 시작하지 않으셨는지요? 아침은 커피죠. 뭐 네. 무조건 마셔야 돼. 네, 이렇게 커피를 드셨다면은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커피 드셨을 때는 2컵, 물 2컵 드셔야 되고요. 또 아메리카노처럼 좀 연한 커피 드시면 꼭 물 1컵 더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거기에 드는 카페인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에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커피는 다들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 물 한 잔 마셨다, 물 한 컵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성 탈수가 될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은 일단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서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이게 혈전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근육의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는 조직이에요. 물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이 들어서의 근력 감소라든지 특히 두뇌의 힘이 약해진 것, 이것도 만성 탈수가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 혈액이 묽어져야 노폐물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만성 탈수가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통증 물질이나 이런 것이 희석되지 않다 보니까 네. 만성 염증도 늘어나고요. 특히 만성 통증도 이렇게 심해지니까요.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 마시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도 아침에 커피 마셨는데 왠지 탈수가 오는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을까요? 근데 교수님, 만성 탈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 만성 탈수라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탈수가 서서히 진행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스스로도 내가 만성 탈수일까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탈수의 의심 증상 같이 보면은요. 이 수분이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 몸의 곳곳에 실어 나르지 못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요. 맞아요. 또 혈액의 약 90%는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면서 자리에서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운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 과정에도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변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변비도 생기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뿐만이 아니라 혈액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면 괜히 짜증나고 초조하고 우울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 몸에 원활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체지방이 늘고 또 뱃살이 부쩍 늘어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게다가 몸이 느끼는 이런 증상 외에도 혈을 살펴보면 만성 탈수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혈을요?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혀가 보통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건강한 사람의 혀에 비해서 갈라진 혀, 지금 건조해 보이는 눈바닥. 이런 약간 혀를 볼 수가 눈바닥처럼 쩍쩍 있는데요. 갈라져 있네요. 네, 이런 혀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 세균이 번식해서 입냄새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혀를 한번 보고 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일단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잘 챙겨 마셔야 될 텐데 얼만큼 먹어야 될지 한번 따져볼게요. 내 몸 이것에 맞게, 무엇에 맞게?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몸이 원하는 원하는 만큼 마셔야 된다. 근데 물은 하루에 딱 8잔을 마셔라.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딱 공식으로. 네, 실제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만큼만 들어오면 되는데 나가는 그 경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잘 아시듯이 대수변으로도 나가고요. 또 이제 땀으로도 많이 나가고 숨을 쉴 때 호흡으로도 나가는데요. 많이 나가네요. 이 땀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거나 날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꼭 다 물로만 마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더하기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들, 맞아요. 특히 이제 국물 음식이나 이런 걸로 함께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실제 하루에 8잔 마셔라 하는 거는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그때는 이제 육체 활동이 모든 사람들의 육체 활동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에 네, 조사를 네. 한 건데 2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2리터면은 이렇게 큰 컵으로 8잔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은 500ml짜리 생수 4통을 넣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저녁 때 막 한 통 남았다고 걱정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 큰 컵으로 8잔을 이렇게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얽매이지 말고. 예, 예. 짬짬이 병아리 물 마시듯이 그냥 목 마르면 마시고 운동하기 전에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마시고 뭐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아리 물 마시듯이 기대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컵 2잔 마시기도 물 물배차죠. 마시기가 쉽지 어.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외에는 그냥 음료수 마시고 뭐 시원한 네. 에이드 이런 종류 마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교수님? 또 물인데. 네, 물론 이제 음료수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음료수 중에 이뇨작용이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커피. 뭐 커피 있을 거고요. 또 카페인 함유된 녹차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돼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항이뇨 호르몬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 배출량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알코올 섭취를 하면 우리가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런 차 종류 중에서도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아니면 뭐 결명자수 같이 준비된 이런 차들도 전부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은 물로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언니가 그냥 뭐 찰랑찰랑거리고 컵에 따라 마신다고 다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물은 물로서 보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최근에 발표된 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실까요? 볼까요? 몸집이 크고 체지방량이 적을수록 물을 더 많이 마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이게- 있대요. 근데 진짜 네. 저게 제 얘기인 게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키가 178에 몸무게가 62kg였어요. 그러니까 가죽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방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 다 물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물을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지금 물 살찐 거예요? 나 물살 지금 깨끗지 내가. 네. 네, 이제 이 연구 결과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 조직은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근육 조직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몸집이 크고 체지방량이 적을수록이라는 얘기는 예. 근육량이 많을수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은 남성이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가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100세 장수하려면 물 이렇게 마셔라. 이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공복과 또 운동 30분 전에 물을 꼭 마시는 게 중요하대요. 네, 특히 이제 아침 공복 시간에 이 물 한 잔 마시는 건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는 아침 밤새도록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건 없는데 호흡이라든지 땀으로 수분 배출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 공복에 물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잔 드시는데요. 공복에. 아침 공복 물 섭취의 장점은 밤새 이제 혈액이 끈끈해지고 농축이 되었어요. 그걸 묽게 하고요. 두 번째는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물 한 잔이 우리와 장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와 장을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하루를 준비하세요 해서 우리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또 특히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입이 마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입만 축이려고 하는데 실은 몸이 탈수된 거니까 어르신들의 탈수를 예방하는 데도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공복에 물 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식사 전과 운동하기 전에 물 한 잔 정도씩 마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하는데요. 네. 이 식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2~3시간 적어도 3시간 이상 공복 있다가 그다음 끼니를 먹잖아요. 그렇죠. 위장에는 위액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걸 좀 씻겨 내려가서 이제 음식이 들어가니까 준비하세요 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이렇게 한 컵 정도 마시면은 위장이 운동을 할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하시기 전에도 물을 좀 한 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요. 물을 마시면은 근육의 수분이 잘 채워져서 근육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네. 그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아침 공복에 마시고 자기 전에 물을 마셔라. 근데 이렇게 하루 생활하면서 그냥 짬짬이 그냥 물을 마시기 좋은 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네. 자주. 짭짤한 물 마시는 줄 알았어요. 네. 짭짜리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게 뭐 적당하게 몸이 필요할 때 마셔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아리 요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일어나셔서 일단 한 잔, 그리고 아침 식사하는 도중, 식사 직후에는 위장이 너무 팽창하면 위가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 그때는 맞아. 조금 부대껴. 줄이시고요.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한 잔, 2번이죠. 점심 식사 전에 이제 점심 들어간다 신호하기 위해서 한 잔, 또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에 있는 게 장으로 내려간 그때 또 한 잔. 오후 3시가 되면 굉장히 입도 궁금하고 몸이 피곤해집니다. 맞아요. 이럴 때 간식을 드시거나 하지 마시고 물을 한 잔 우선 드시고 먹으라고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간식을 드시고요. 5번째죠.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드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밤새도록 물을 굶을 거니까 그때 한 번 드시면 8번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큰 잔으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네. 종이컵에 한 3분의 1 정도 이게 100cc거든요. 다 채우면은 150ml입니다. 그래서 요거 적당한 거, 요거를 홀짝홀짝 한꺼번에 병아리처럼. 얄칵 드시지 마시고 병아리처럼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 마시는 방법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어떤 물을 먹어야지 기왕에 먹는 거 더 도움이 될까? 좋은 물. 네. 이것이 살아있는 오, 미네랄? 맛이? 유산균? 뭐가 살아있을까? 영양분이 살아있는 어떤 물? 깨끗한 물이면 족하다. 싱겁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 물, 뭐 정수가 좋다, 생수가 좋다, 미네랄 워터가 좋다, 굉장히 많은 말들 광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오고. 영양분이 살아있는 그냥 깨끗한 음용수면 됩니다. 그래요. 자, 물은 무생, 무취, 무미인데 여기에 무슨 영양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맞아.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열량은 없지만 일단 산소가 녹아 있어요. 그리고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이 풍부하게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돕는 이런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필수 무기질들은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밖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네. 쉽게는 뭐 채소, 과일로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물로 섭취하면은 보다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요.